당산 모델, 한밭대 글로벌 산학협력 모델 중에 그 탕산 지역이죠. 우리말로는 당산, 중국식 발음으로는 이제 탕산이 되겠습니다. 탕산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 징진지, 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잇는 축이고, 허베이 중에서 탕산은 연해 지역에 위치한 허베이성의 그 주요한 대전략 그 거점이 되고 있는 이러한 도시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개발을 징진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징진지, 허베이를 이르는 이 지를 넣거나 또는 그 탕산을 의미하는 징진탕으로 이 수도권 발전 전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탕산 지역은 베이징 쪽에 그 인구가 집중되고 여러 가지 기업이 포화 상태라 베이징에 있는 그 국유 기업, 특히 이제 대형 국유 기업의 공장들을 이전시키는 하나의 이런 그 대체지로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탕산 쪽에 보면 이제 초폐된 신구가 있죠. 상하이에 그 포동 신구가 있고 텐진에 이제 비나이 신구가 있듯이 탕산의 그 초폐된 신구는 이제 조비전 신구. 이 지역은 국무원이 직접 관할하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탕산은 또 그 바다를 메우는 이제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많은 그 토지 개발 가능한 이런 토지들이 그 계속 확대되고 그 기반 위에서 그 여러 가지 신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베이징에 있는 그 거대한 그 철강 회사를 비롯한 국유 대기업의 그 공장들이 이제 되고 탕산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균형 발전에 이제 그 탕산 쪽이 하나의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셈이죠. 탕산 쪽은 또 그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텐진 위쪽에 이제 환바레만 구역의 주요한 수출 창구인 동시에 탕산 쪽은 일찍부터 그 중국의 제1호 철도 노선이 그 개설이 된 곳입니다. 탕산 쪽은 이제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이제 석탄을 비롯한 뭐 철광은 이제 노천 철광도 있고 구리, 각종 그 지하 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고 최근에는 이제 막대한 양의 그 석유가 또 매장이 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그 탕산 지역의 지하 자원은 일찍부터 이제 그 텐진 항구를 통해서 해외에 이제 수출되고 했죠. 그래서 탕산하고 텐진 구간의 그 철로가 중국의 제1 철로 개설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탕산 지역은 그 이러한 그 지하 자원을 통해서 축적된 광산 개발형 그 도시의 모델을 그 수립하는 동시에 그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그 전략적인 그러한 그 추진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탕산은 이제 순환경제 모델, 순환경제라면 뭐 리사이클링, 예를 들어 이제 철강도시답게 철을 그 스크랩을 이제 수거해서 이제 재활용하는 이런 모델이죠. 그래서 탕산 지역은 일찍부터 중국의 녹색 건설 시범 기지로서 또 위치를 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밭대학에서는 이제 수도권 지역이고 그리고 연해 지역인 탕산 쪽에 산학협력 그 거점 기지를 그 만들게 되었습니다. 탕산 지역은 또 중국 과학원의 그 하나의 전략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연구 중심이 있고 여기에서 중국의 친환경 지속가능 관련된 이러한 그 전략들을 개발하는 부서가 그 탕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과학원의 이러한 그 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 그리고 탕산시 정부, 특히 정부 중에서도 탕산의 그 국가급 고신기술 개발구와 함께 그 탕산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 탕산 고신기술개발구에서 조성 중인 이제 새로운 신축 건물의 2개 층을 저희 한밭대에 이제 그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의 법인 설립을 위한 그 사무실들을 만들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1년에 여러 번 수출 합작 상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산 고실기술 산업개발구에서는 적극적인 매칭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여 년간 저희들이 그 한 300~400개 정도의 어떤 기업들이 진출해서 많은 또 성과를 낸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2011년에 중국통상전략연구소하고 당산에 이러한 그 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가 서로 합작을 해서 당산에 새로운 한밭대학의 그 거점 기지를 만드는
그러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지의 우리의 거점 기지에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해서 수출합작 상담을 했고, 여기 보는 사진은 이제 한국산학연협회와 그쪽에 추천한 한 80여 개 기업들이 현지에서 서로 매칭을 하고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밭대학교 중국 교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밭대학교의 온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중국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러한 중국 교우회를 결성을 해서 매년 우리 학교에서 총장님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 또는 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가서 학생들과 이제 교류하고 소통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사실 여기에 있는 7, 80명들은 중국 각지에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 유학을 다녀와서 현지에서 훌륭하게 정착을 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죠. 숫자는 이보다 더 많지만, 이 정도 규모의 학생들도 거의 5시간, 10시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우리 한밭대 중국 교회가 열리는 이러한 현장, 여기는 이제 탕산,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도 한번 했었고, 상하이, 난징, 이러한 도시에서 이러한 중국 교회 정기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학생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에서 직접 와서 이렇게 챙겨주고, 또 1박 2일 숙박 제공해주고 같이 활동하는, 그래서 이제 졸업 이후의 어떤 생활들도 듣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 특히 중국으로 갈 때 각 지역에 있는 이러한 학생들이 이제 서로 매칭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우리 학교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이러한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면 이러한 학생들을 충분하게 우리의 기업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중국 교회 자체의 어떤 친목 도모와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이나 재학생 또는 학교 기업들의 중국 진출 또는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재원으로서 이러한 중국 교회를 충분히 활용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G 모델입니다. ENG 모델은 과거에 한번 일부 운영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작년 2023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중에, 사실 ENG 지역에서는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고신기술개발구 역시 이제 국가급 이러한 신구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들, 중소기업들과 함께 이제 진출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 활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 모델에는 역시 연지의 국가급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와 또 현지 민간 기업인 우리 조선족 기업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기업가 협회는 우리 교포들을 중심으로 된 중소기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그런 기업가들의 모임이고, 연길뿐만 아니라 이제 연해도시의 각 지역에 이러한 조선족 기업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한밭대학교가 거기에 링크 3.0 사업단이 주관이 돼서 글로벌 통상 거점 기지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여러 번 가서 현지 기업과 미팅을 하고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 2023년 초에 준비를 해서 그해 이제 8월에 연길에서 중한 비즈니스 합작 상담회를 개최했고, 몇 차례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선족 기업가 협회 주관의 이러한 활동에 참가한 그런 기업가들과 주최 측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 기업가 협회 회장 그리고 현 기업가 협회 회장이 이제 함께 참석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연변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성공 신화,
그 연변의 그 랜드마크인 그 왕웅창이라고 해서 거대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연변대학 맞은편에 그 많은 기업이 들어가서 그 활동하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 공간을 통해서 여러 그 기업들과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이제 소통하고 하는 이런 공간들이죠. 그래서 많은 그 성공 모델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기업가들과 함께 그 중국 진출한 기업들의 어떤 자문 활동 그리고 현재 어떤 이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그 받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기업가 모임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그 했었고 여기서 또 그 특정 기업을 가지고 이제 뭐 사례를 그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그 현지에 그 자원을 활용한 합작 공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일 연변 지역은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에 연길시라는 그 거점 시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이 백두산, 장백산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길림성 자체가 하나의 그 중국의 한약재의 하나의 어떤 3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 화타의 고향, 조조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그 안후이성의 그 보조우. 거기에 가면 이제 화타의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죠. 중국 전역에 이제 한약재가 이제 거기서 유통이 되는 또 이제 윈난 지역도 이제 다양한 생물 자원이 있죠. 이제 백두산 근처 길림성 이런 연길도 그러한 그 한약의 어떤 그 자원이 집중이 된 이런 곳입니다. 당연히 이제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산삼단지와 합작을 해서 한방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한방 바이오 화장품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합작 공장 추진이 그 지속되고 있고, 한국의 유명 그 한의 관련 대학이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기업체들의 그 미팅 현장입니다. 서로가 이제 미팅을 통해서 서로 기업의 그 관심사를 얘기하고 현지 기업들이 이제 그 이 기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소통하고 하는 이러한 적이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또 그 뭔가 방향이 잡히면 현지 기업을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성과를 도출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지역은 그 길림성 산하에 그 기술이전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춘이 있고 옌지 연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국 전역에 이러한 그 여기 보면 이제 과기 대시장, 과학기술 대시장이죠. 말 그대로 이제 과학기술의 성과, 과학기술의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교육하는 테크노마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주선해서 이러한 그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 기반의 그 합작을 시키고 기술 이전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러한 그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옌지에서 올린 이러한 과학기술 성과가 남방 지역에서 뭐 선전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닝보 저장 닝보하고 이제 긴밀한 또 협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전 지역에서 이제 큰 그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있으면 이제 기술 자체가 그 거래가 되는 하나의 어떤 그 지적 자산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서로 그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기업 간에 그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서로 간에 그 합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의 소통 창구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활성화된 부분이고 연길이라는 어떤 우리 그 조선족 자치주라는 특성상 한국하고는 처음으로 이제 그 이러한 그 합작 관계를 그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 대학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체결해서 이러한 그 기술 합작, 기술 이전에 관한 이 가능성을 지금 그 탐색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합작을 위한 MOU를 그 체결했고 주로 이제 그 우리 한밭대 가족 기업의 이제 이 기술 이전 그리고 한중 합작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시범화 사업을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중 기술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소 또는 이제 뭐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합작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연변과기대시장과 함께 체결한 게 협의서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그 지역의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한국대학의 연구개발 성과, 국가급 과학기술 연구개발 특구, 첨단 산업 클러스터, 민간연구소,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대전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덕 특구라든가 우리 한밭대학교의 이공계 관련된 교수들의 하나의 어떤 성과들, 뭐 특허라든가 그리고 대덕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들의 성과, 다양한 성과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시장성이 높은 첨단 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이러한 첨단 기술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아랫단계의 기술들을 사업화하고 합작을 하고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에 더욱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고 핵심 기술 제한 기타 기술의 사업화 이런 국제화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의 성장에 어떤 여건을 조성하고 이 시장을 확대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기술교육센터를 설립을 해서 보다 이제 전문화된 이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이제 조성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판식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정보를 현지와 공유를 하면서 기술 이전과 합작 모델의 시범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지의 현판식 때 이제 했던 그러한 현판입니다. 국립 한밭대학교의 이제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 사무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한밭대학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 군데의 거점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곳이 워낙 넓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의 거점 사무소가 모든 중국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것인가 기업들마다 이제 다 사정이 틀리죠. 최근에 한밭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웨이하이 위해 지역입니다. 산동성 위해. 산동성 웨이하이에서도 이미 이러한 거점 사무소 현판식을 진행을 했고 여러 차례 현지 기업들과 매칭을 통해서 수출합 상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웨이하이 쪽은 주로 이제 과학기술 단체 협회와 매칭을 하고 의료기기라든가 의학 관련된 이러한 제품군을 위주로 진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ENG 지역은 첨단 제조업 중심 그리고 ICT 그리고 이제 의료, 약학, 바이오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제 디지털 애니메이션 부분, 영화 관련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이 추진하는 어떤 이러한 국경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이 국경 무역과 활용되는 그런 아이템들의 진출이 이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이러한 산업협력 거점 사무소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지와 만나서 기관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산업협력이 이제 실질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기업들이 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한밭대학교의 하나의 글로벌 산업협력 모델의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립 한밭대학교의 글로벌 산업협력 거점 사무소는 2004년에 상반기에 웨이하이 산동성에 이 거점 사무소를 설치하고 6월에 이제 다시 지린성 ENG의 거점 사무소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판식을 통해서 지역의
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그 안에 입주한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호흡을 하면서 또는 이제 민간 기업가 협회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연지를 기반으로 한 중국 동북 진출의 하나의 거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기술거래소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거래소의 그 거점화 그 사무실을 만들고 현판식을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이제 각종 정부 기관 그리고 우리 학교의 그 링크 사업단 관계자들 기업체들이 진출해서 여러 차례의 이러한 합작 상담회를 통해서 성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이제 뭐 한밭대학교 이러한 상호가 또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좌측의 그 지도의 좌측 상단부에 보면 이제 현판식을 한 연길이 있습니다. 연길. 오른쪽에서는 이제 투먼이라는 하나의 도문이라는 도시인데 중국과 북한의 변경 지역입니다. 좀 더 쭉 내려다와서 보면은 이제 훈춘이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과 북한이 두만강을 사이로 또는 내륙과 인접해서 이 삼국의 변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두만강 개발 계획의 그 대상지로서 이제 많이 연구되고 UN 개발 계획 UNDP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UNDP는 그 메콩강을 개발하는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메콩강 자체가 상류, 중류, 하류가 국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그 상류에서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중류와 하류 지역이 영향을 받죠. 위에서 이제 댐을 만들면 아래에서 이제 활용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이고 홍수로 인해서 이제 범람이 되는 이런 강의 물줄기가 바뀌고 이런 점에서 이제 관계 시설과 그리고 이러한 그 인접국 간의 어떤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이제 메콩강 개발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공동의 이익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죠. 이러한 UNDP가 주도가 돼서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어떤 이런 변경 지역 개발을 했던 것이고 특히 여기서 중국은 두만강 하구로 나가서 동해 쪽으로 나가기에는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입구에 보면은 러시아하고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 지역을 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 두만강 하류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이제 자유무역지대로 이제 만든다든가 이런 구상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이제 포시에트라든가 블라디보스토크 사실상 이제 동북아에서 유일한 자원 에너지 공급 기지죠. 그래서 북한이라든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이제 에너지 소비 국가고 일찍부터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서의 어떤 가스라든가 그다음 석유, 그다음에 이제 석탄 이런 것들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아시아 쪽에 공급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중국은 더 안쪽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자원의 하나의 어떤 근접할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이 있지만 동해 쪽으로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자리 잡은 러시아의 중요한 어떤 전략 기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소삼각, 대삼각 해서 이런 삼각형을 작게는 이런 국경 지역에 편중돼 있고 넓게는 이제 하나의 어떤 삼국의 전략적인 어떤 이러한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러한 소삼각, 대삼각 이것은 이제 동아시아의 금삼각, 뭐 황금,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고 이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인접 지역, 인접 국가에까지도 이제 이러한 개발의 영향이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중국은 이제 동국 삼성과 함께 여기 이제 색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 중에 좌측 하단부에 보면 이제 내몽고 자치구가 있습니다. 내몽고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는 이제 중국에 이제 포함되는 이너몽골리아고
그 동북 삼성과 함께 이제 동북 경제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보면 이제 이 전체적인 동북 경제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어떤 전략으로서 이제 두만강 개발이 그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몽골과도 그 인접한 이런 지역이죠. 이제 몽골리아. 오른쪽에 보면 이제 러시아의 주요한 그 연해주, 시베리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과 같이 또 이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동해 강원도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라든가 뭐 철강 단지에 들어가는 어떤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공급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겠죠. 사실상 이제 그 변수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 지역이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어떤 대외 전략상 남북한 관계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친중 친러의 어떤 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북한이 하나의 어떤 그 정상적인 어떤 개방화의 어떤 운영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의 어떤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또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북한의 어떤 그 정책은 과거에 보면 중국의 80년대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연동된 측면도 있습니다. 개혁개방을 하면서 이제 중해경제합작기업법을 발표할 때 중국도 유사한 합병법을 발표를 했고, 중국이 경제특구 정책을 할 때는 이제 신의주 경제특구를 또 표방을 했었고, 중국이 각종 클러스터를 만들 때 중국의 어떤 그 주요 개방 그 도시 구역을 설정해서 이제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간에는 이제 그 개성공단을 그 모델로 하는 남북한 그 협력 모델이 그 가동이 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북한의 어떤 이러한 그 개혁개방 정책은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러한 그 내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단절되고 이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됐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개발처럼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확대가 되어 온 것과는 많은 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변수는 이제 무엇보다 북한이고, 북한이 어떻게 이제 이런 개방한 노선을 하고 이런 인접 국가의 어떤 경제 협력을 위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이 지역의 가장 그 중요한 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중국과 이제 마주보고 있는 어떤 한국의 서해안 쪽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환발해만과 동해를 거점으로 한 그 글로벌 경제 협력, 그리고 동해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이러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교역의 어떤 측면이 있고,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특히 그 핵실험 이후에 유엔 제재에 이제 몇 년째 묶이면서 이것이 이제 개발 국가가 이제 그 움직이기는 이제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제재가 이제 풀리고 그리고 북한의 이해관계와 이러한 그 동아시아 지역 개발 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북한을 포함한 이러한 개발 계획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떤 난관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북한을 제외한 한국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에 그 진출하거나 러시아에 진출해서 글로벌 그 협력을 이제 추진하는 뭐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당분간 이제 추진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러시아와 그 인접한 이러한 그 중국의 지역에서 글로벌 산업협력 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어떤 무역 관계나 중국의 어떤 동북 지역 개발을 위한 시범화 어떤 기지를 만들었다는 데서 또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